자, 485페이지를 봅니다. 이 공부가 어렵습니까? 저는 쉬운데, 자, 이거를 공부를 해보겠어요. 부동산 종합공무원 시험에 넣을 확률은 80%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대세가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종합공부. 그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종합공무원은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종합.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속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잡입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낼 때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갈로 1고 2번에 보면은 등록상이 나오거든. 등록상이라 할 때 동그라미 1, 2번을 묶어보세요.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출발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 지적 공부가 있을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이 내용은 당연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1번은 통과. 2번입니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이에요. 지적은 토지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2번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 다음에 3, 4번을 묶었어요. 여러분들 3, 4번은 4개입니다. 4개. 그럼 일단 3번을 먼저 볼게요. 출제를 할 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1에 내도 되고 오른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있답다 있지. 제가 아까 그랬죠.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아닌지,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 두 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있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 이도 2개입니다. 부동산 가격, 개별 공시지가. 옛날에 이걸 시험에 낼 때, 자,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틀린 겁니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오덱시다 X. 부동산 보상은 있답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답으로 만들 건덕지는 없죠. 그죠? 그냥 종합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의 두째 줄을 잠깐 볼까요? 부동산의 권리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소유권 외 이래 적으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다 나온다. 요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운영입니다. 1번은 건들 게 없어요. 그냥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당연히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 소관청이 보니까 통과. 자, 두 번째 갑니다. 지적 소관청은 그 줄 것을 한 칸 밑에 이를 별도로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딱 해놔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다가 482페이지라고 적으세요. 482페이지. 자, 482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위에서 5째 줄에 보면 5줄 동그라미 3번에 485라고 적었다, 안 적었다? 적었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지적공부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장. 그렇게 구별해 두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길게요. 자, 48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갑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제목을 보세요. 열람증명서 발급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봅니다. 좀 전에 일단 세 개로 분류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적 공부,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하나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럼 아까 전에 지적 공부는 열람 발급을 어디다가 신청한다?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작 지적 소관청, 읍면동장. 그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갈게요. 정정입니다. 정정. 정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한 칸 밑에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이에 따라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자.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적 소관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출제위원이 열람 발급을 묻는지 정정을 묻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정정을 배우거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잡는 기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러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 잘못 등록됐을 때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만약에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럼 등기부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에서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등기소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고치라고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틉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오덱스다? 좀 전에 열람 발급은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정정에는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여러분들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게 이해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요겁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국어 시간입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오덱스타 X. 답입니다.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신청을 하고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사람도 정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7페이지에 토지 이동을 배우러 갑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은 한 방에 해결을 다 해야 됩니다. 한 방에. 자, 요리라 보세요. 자, 그러세요.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자,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예요. 자,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있잖아요. 법에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시험에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2장부터 공부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2장이 1장으로 나와. 그러면 1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배워. 그럼 2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워.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금부터는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변하는 걸 배우러 갑니다. 변하는 걸.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이 되죠. 토지 이동이에요. 자, 좋다. 그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변할 수 있다, 있지. 여기에 변하는 것이 소유자 변동입니다. 변동.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여기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요게 지적 정리. 소유자 뭐다? 정리.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두 개가 더 남아 있어요. 자,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지적 공고를 정리했지. 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지울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바로 잡을 때는 답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뭘 합니까? 신청. 하나는 뭐다? 재권. 항상 요 두 개예요. 신청과 재권. 됐죠? 그러면 다시 할게요. 등기법 시간에는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라. 등기법 시간에는 4개입니다. 4개. 지적에는 2개입니다. 2개. 그럼 등기법 시간에 4개라는 말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지적은 시작, 신청, 직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신청은 3개가 나옵니다. 그럼 등기법 시간에 신청은 있잖아요. 당사자 신청주의거든. 그럼 제3자가 등기할 수도 있다, 있지. 대위 신청해 줄 수도 있다, 있지. 그럼 당사자 신청은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다. 등기법은 자꾸 갈라져. 근데 지적은 단순해. 그럼 여기서 신청이라면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합니다. 근데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항상 법학에서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여기 이제 딱 떨어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 공고를 바로 잡았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나요? 이거부터 먼저 삽니다. 그럼 소유자에게 알린다는 말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보세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해서 알린다는다? 안 알리. 그럼 사업시행자인 건 알려야지. 대위 신청인 건 알려야지. 직권을 한 건 알려야지. 이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울게요. 자, 요래로거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이동에 이제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입니다. 분할. 합병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어요. 축척 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정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행정구역이 변할 수 있다, 있지. 요게 소재 변경입니다. 소재. 지번이 변할 수 있어요. 지적공부, 복구가 있다, 있지. 요런 게 이제 나오는 거라. 되죠? 그럼 지적공부, 복구는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 5개 있죠? 요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신청. 그거 신청을 하는 거라. 요거는 전부 다 신청입니다. 며칠로 통일이 돼 있다? 60일로 통일이 딱 돼 있는 거라.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건 직권을 한다면 직권.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이 되네요. 됐죠? 신청도 되고, 뭐 된다? 직권이.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부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는다. 알리는데 안 알리는 게 있다면 안 알리는 게.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여기 보세요. 요게 무슨 등록만 한다? 신규 등록, 신규. 그 다음에 조심할 때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럼 소유자와는 관계 있다, 없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맞다.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2개만 딱 외웁니다.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럼 이제 이걸 지금부터 배우러 갈 거예요. 배우러 가는데 하나만 내놓고 합시다. 여기에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날짜는 등록말소는 며칠이다? 90. 이거는 그러면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당연히 직권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지. 그 여기 이제 날짜 하나 빠진 거는 아까 전에 사업은 며칠이다? 15일. 그럼 사업은 15일, 토지 이동은 60일, 등록말소는 90일. 그렇게 다 해오면 돼.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나오면 딱 정해져 있거든. 여기서 축척 변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 개 나올동 말동 하는 거라. 나올동 말동. 자,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책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488페이지를 갑니다. 자, 처음에 신규 등록이 나와 있거든. 그럼 신규 등록이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그 여러분들 보세요.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다. 오토바이다. 며칠이냐 한다? 60일. 그 다음에 2번에 서류가 나오죠. 요거는 한 번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출제를 했는데, 자 보세요. 거기 4개를 보세요. 기업, 판결서, 오토바이다. 거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니은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수민을 미립하는 거다. 오토바이다. 그럼 공유수민을 미립했다면 미립에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야. 그럼 미립 준공검사 확인증 들고 가야지.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디귿.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이래 나오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 이라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지적은 있잖아요. 답은 지적소관청 아니면 시로리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세 사람 중에 항상 한 명이 답입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거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 한 번씩. 만약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등록에서도 나오고 분할합병에서도 나오고 축적병에서도 나오고 이러면 분류를 내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 뜨면 이거는 신규 등록인을 묻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리로 와보세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다 보니까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는 말은 주인 없는 땅이 있더라 이 말.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오토바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국유지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등록 토지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는 국유재산총괄관리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등록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끝에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관련 서류는 해당하지 않음 이래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 답만 딱 외우세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아직까지는 등기부는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때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서류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다? X.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등기부는 아직 만들어졌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 등기부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옆에다가 498페이지라고 적어놔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 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적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 쓴다?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근데 답이 나와 있잖아.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미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런 서류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 오더와 있다, O.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확인 오더 있다, X. 그 요래가 시험에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앞뒤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9페이지를 갑니다.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만 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청량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는데 그냥 이래만 합시다. 이거 있죠? 그 여기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전부 다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목 변경은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면적, 경계, 새로 다 등록해야 돼, 안 해요? 해. 그럼 청량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갔어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옆에다가 504페이지라고 적어 놓았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있잖아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면은 여기 그게 갈로 열고 4번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잠깐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이게 산입니다. 그럼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 근데 산을 개발한다. 여러분, 산을 개발한다는 말은 산에다가 건축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 그러면 건축 행위를 하려면 토지대장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래서 앞장에 489페이지를 가볼게요. 489페이지에 가면은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절대 이런 거를 공부하면 안 돼요. 산지관리법 그거 하나만 딱 줄 거였어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이다, 산 아니다. 그럼 한 칸 밑에 그죠? 죽어지 마세요. 관계 법령에 따라 앉아 줄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산을 뭐 한단 말이고? 개발. 그럼 산을 개발할 때는 산에서는 건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면 등록을 바꾼다. 이게 등록 뭐다?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러면 한 장을 넘길게요. 그 면적 결정을 갖고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의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한 칸 밑에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장의 지적소관청이 줄 것입니다. 직관. 어로 정정. 그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작년도는 동그라미 2번을 갖고 출제를 했었어요. 자, 요리 왔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자, 요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럼 면적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등록 전환,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입니다. 도면의 축척.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때 지적도는 7개를 다 쓴다. 오더와이더 오. 임야도는 몇 개? 2개. 3000과 6000이라. 이때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1200분의 1을 써요.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써요. 근데 이때는 가장 쉽게 말하는 거나 임야도가 정밀하다, 지적도가 정밀하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됐다는 말은 임야도에 등록됐지.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을 바꾼다는 거는 지적도로 바꿔야지. 맞죠? 그럼 청량을 해가지고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청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데, 자, 면적이 100입니다. 요걸 한글로 말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한글로 말하면, 여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에요. 그러면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서 청량해 보니까 100일로 나오더라. 그럼 요거를 한글로 말하면은 등록 전환 될 면적이 됩니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옛날 면적이, 이거는 무슨 면적이다? 새 면적.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문자로 말하면, 정답입니다. 등록 전환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덱스다 X.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더와이더 O. 이렇게 된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면적이 몇입니까? 100. 근데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넣었더라. 그럼 보세요. 요거는 1의 차이가 있지.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지. 그럼 이거는 차이가 크다, 적다? 적다. 이는 오차형분이 이내입니다. 오차형분이 뭐다? 적아.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었다면 임야대장은 이제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갈 때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몇이고? 100이. 여기는 몇이고? 100. 여기는 뭐다? 110.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이건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차임금을 초과했을 때는 이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요거 이제 시험에 낼 때 이거 고치는 걸 직권으로 고치느냐 신청으로 고치느냐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작년도에. 자, 시작. 직권.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분할 있죠. 분할도 말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제 손을 봅니다. 분할을 왜 하느냐 이래나거든. 그럼 가장 전형적인 예는 매매입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요리해 보세요.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을 갖고 있어. 그럼 시가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거 팔려고 내놨습니다. 자, 1,000억짜리 팔려고 내놨어요.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 매매가 잘 안 되지. 그러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게 분할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는 시험에는 안 낼 텐데.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이거 5개가 나오죠. 5 넣을 때 요거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 2개는 있잖아요. 예외입니다. 예외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분할의 대상은 3가지거든. 3가지. 적지 마세요. 책에 있는 거니까. 일필지. 책으로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4번에 분할로 가세요. 분할. 동그라미 대상 토지를 보세요. 1. 소유권이 된 매매. 2번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연계를 실형 찾았죠?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그럼 분할이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쓰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만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의무 O 쓰고 이제 2번으로 내려오세요. 신청 절차를 내려오세요. 니은. 지도공부에 등록된, 자, 죽었습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게 보세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요래 나옵니다. 지목 변경,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다? 과수원 용지. 그러면 요것만 오케이? 흙 메꿔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집을 지었죠. 지목이 뭐가 된다? 돼. 그럼 요것만 치면 용도가 달라졌다, 안 달랐다? 달라. 그럼 요것만 치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옛날에는 지목이 뭐다? 과수원. 지금은 뭐다? 돼. 그럼 분할할 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요게 분할은 그냥 분할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 분할할 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요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며칠이나 한다? 60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일 위에 첨부 서류를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을 보세요. 줄 걸 필요 없습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죽었습니다. 지목 변경. 여러분들 요거 아까 전에 과수원인데 분할할 때 지목을 대로 분할도 같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갔어요. 요거는 이제 쉬운 겁니다.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제로금의 면적 또는 경계를 죽었습니다. 정정 상식으로 보세요. 초과했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요. 그러면 요리 오세요. 시험에 자 요리라 봅시다. 요리합니다. 이 토지가 면적이 100입니다. 100. 그럼 이걸 두 개로 분할했어요. 그럼 당연히 50대 50으로 나와야지. 맞다, 맞다?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50이고 여기 51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각해 주면 됩니다. 각해. 그러면 50.뭐다? 5. 50.뭐다? 5. 근데 여기 50이었는데 60으로 나오더라. 각해 주면 됩니다. 55, 55. 요거는 몇이다? 101. 이거는 몇이다? 110. 이거는 오차가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옛날 면적 수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요 옛날 면적도 옛날 장부도 100에서 110으로 수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으로 갑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제 손을 봅니다.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 왜 없느냐 할 때 여러분들 하나만 해봅시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 동일 안 된다?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 그런데 예외가 있대. 예외. 그래서 그 체계를 보세요. 이번에 봅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만 줄 것이고 공동주택 도로제방 하천 국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내 수도내 공원 채용지 토지되는 게 있으면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목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에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있다면 그거를 다 안 씁니다. 다 쓰면 그냥 다 안 써요. 그러면 자릅니다. 자르면 첫 번째 어디서 딱 자르냐면 이랍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다 아파트 아니다? 아파트다.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아파트가 한 필지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여러 필지 위에 올라갈 수도 뭐다? 있다. 그 나중에 토지를 합병을 다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되는. 됐죠?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지목은 이거는 예시를 드러난 거거든. 예시를 드러난 거든. 근데 만약에 지목 갖고 틀 수 없어. 근데 만약에 틀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옆에다가 요래만 써놔놓았어요. 홀수 X 요래만 써놔놓았어요. 거기에 지목에 홀수자가 있답다. 자, 한번 해볼게요. 도로부터 시작.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홀수는 있답다, 없다.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낼 텐데 만약에 나오면은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죠. 홀수는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 제 손을 보세요. 전, 답, 대 이거 홀수지. 맞죠? 과수원이다,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게 전부 다 홀수지. 주유소용지 홀수지. 맞잖아요. 오케이? 네. 통과. 됐어. 자,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제일 위에 가면은 합병의 제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가 1번부터 7번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요리해 보세요.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해. 합병을 하려면 양 필지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두 필지가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지목이 동일해야지, 축척이 동일해야지,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동일해야 합병을 해주지. 다르면 합병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럼 이제 문제는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간대. 8번 갑니다. 자, 왼쪽에 보세요. 소유권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7번은 뭡니다? 소유자, 이거는 뭐 건들 게 없지.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가등기가 된 부동산, 가압류가 된 부동산 합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말이거든. 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소위자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요. 압류, 감류 다음에는 경매지, 경매. 경매하면 무슨 권이 달라진다? 소유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옵니다. 니은입니다. 니은하고 뒷것을 묶으세요. 옆에다가 부동산 일부라고 썼어요. 자, 보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필할 수 시작 있다. 근데 오른쪽에 갑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디귿의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묶으세요. 니은과 디귿을, 니은 디귿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다 왼쪽에 리을로 갑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할 수 시작 있다.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자, 제가 법대로 이야기할게요. 법대로 이야기할게요. 리얼을 정확하게는 요래 써놨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법에는 이렇게 씁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할 수 시작 있다. 이거 안다 모른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저당권이라는 말하고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신탁 등기라는 말하고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는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요거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칠판을 보세요. 가장 쉽게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죠.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여기는 안 됐어요. 이게 이거지. 당연히 합병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당권,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지. 합필할 수 시작 있다. 요게 요거지.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게 5억짜리거든. 요게 5억짜리거든. 그럼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요. 10억을.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제가면 될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니까 날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합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이치죠. 그죠? 이거는 신탁 등기가 되어서 이건 안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합의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이것도 신탁, 이것도 신탁. 부동산을 맡길 때 한 개를 맡긴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맡긴 거예요. 합의할 수 시작 있다. 됐죠?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시험에는 법대로 내거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할 수 시작 없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할 수 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합필할 수 없다.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또 통과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까지 돼줬어요. 됐죠? 네. 그러면 3번은 공부를 안 해도 되죠.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갑시다. 요거는 옛날에 시험에 대상 토지를 갖고 하나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갑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일어났죠. 폐교라고 써놨어요. 폐교. 옆에다 폐교라고 썼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시골에 가면 학교가 있거든. 그럼 학교 용지지. 근데 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그럼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용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어. 지목이
학교용지에서 대로 바뀌었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국토의 개미 영향에 따른 토지 죽었습니다. 형질 변경. 됐죠? 잠깐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써줘.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렇게 해보세요. 요게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걸 깎아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있지. 자, 칠판을 봅니다. 산에 이걸 깎았지. 그러면 산의 모양이 변했다 안 변했다? 요걸 우리가 시작 형질 변경. 그럼 옛날에는 산이었으니까 용도가 묻고 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건하면 뭘까? 도로. 용도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목이 묻고 입냐. 지금은 뭐다? 도로. 그러면 요걸 분할도 해야 되고 지목 변경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상식으로 봅니다. 형질이 변경됐죠. 그럼 형질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야 돼. 용도가 달라졌죠. 그럼 용도가 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만약에 할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진을 찍어놔 놓겠지. 맞죠? 그럼 이제 산을 깎았지. 그럼 깎은 거를 또 사진을 찍어놔 놓겠지. 그럼 이렇게 형질이 바뀌었다. 용도. 옛날에는 숲이 우진 산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쌩쌩 다니고 있다. 그런 게 사진을 다 찍어야지.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네. 그런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지. 맞아요? 네. 통과. 그러면 여러분들 3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고만 줄 것이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사업 시행자는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냥 모를 때는 이래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들어갔죠. 끝에 가면 전부 다 시작 있다.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쭉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신도시 건설합니다. 그럼 신도시 건설하면 택지를 개발하죠. 그럼 지목을 뭐로 바꾼다? 대. 그럼 이거 전부 다 몽땅 지목을 대로 변경해놓고 사업 진행할 수 시작 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는데 합병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전부 다 대로 지목 변경해놓고 사업 진행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됐죠? 네. 그 다음에 신청 절차에 60일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이해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허가, 보전산지허가, 지목변경과 관련된 죽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의 위이에 대한 서류의 첨부를 동그라미 칩니다. 생략. 여러분들 규제를 받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서류 제출해야지. 근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마다 있다. 그럼 서류가 필요가 없다.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은 용도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다. 상호간의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그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내려오세요. 요거는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데 요거는 자, 처음에 가보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보면 이제 제일 위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에게 지르공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90일이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르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 자,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여기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있고 공유, 수면,
관리청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죠. 요게입니다. 그럼 며칠이 난다? 60일. 자,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될 수 있다. 바다. 그러면은 등록 뭡니까? 말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저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otherwise, 그럼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otherwise,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3년 있다가 그 지역을 다시 매립하게 된 거예요. 매립. 그러니까 다시 육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 회복은 직권을 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출제인이 다시 합니다. 회복은 직권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 이단이다. 아니지. 이제 끝에 보게요. 말소했어. 회복했어.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소유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틀 때는 어떻게 트느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틀 때는 이제 보세요.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otherwise,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어디다? X. 90에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봅니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어디다? X.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다? X. 회복은 직권을 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자부터는 상식으로 보세요. 일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청량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부가 바다가 되면 청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청량을 할 때 비용을 부담시키느냐면 이거다. 여러분들 보세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90일을 주는 거예요. 90일. 그 다음에 수수료 부담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해됐죠? 네. 자, 잘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축척 변경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